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을 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야기는요, 일본의 한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트랜스젠더가 사랑했던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과의 트러블로 굉장히 큰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2015년 2월 2일 도쿄 추오구의 한 맨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이 여성이 체포되었을 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에 그 언론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쁜 얼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에서 나타난 잔혹성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지금부터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5년 2월 2일 도쿄 추오구 한 맨션에서 48살의 남성이었던 히라타 유지라는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첫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요, 바로 히라타 유지랑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28살의 키쿠치 아즈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키쿠치 아즈화가 히라타 유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조사 결과 첫 번째 용의자였던 키쿠치 아즈화가 범인으로 검거됩니다. 자, 키쿠치 아즈와는요, 이 맨션에서 히라타 유지,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그의 가슴과 등을 칼로 찌르고 금속 배트로 머리를 때려서 그의 목숨을 앗아갔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함께 동거까지 했던 이런 아름다운 커플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범죄자의 가해자와 피해자인 채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걸까요? 사실 키쿠치 아즈와는요, 긴자의 한 크라브라고 하죠. 크라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히라타 유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요, 신혼부부로 보일 만큼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키쿠치 아즈와는 함께 동거했던 그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남자친구였던 히라타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바람을 알게 되고 나서 이별 통보까지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녀는요, 근처에 어떤 샵에 들어가서 그 가게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에서 가장 단단한 배트로 주세요. 라면서 부탁까지 하면서 그 점원에게 금속 배트를 구입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별 통보로 충격을 받았던 이 키쿠치가 너무나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온 키쿠치는요, 자고 있던 애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라면서 자고 있던 애인의 히라타를 금속 배트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다 좌초될 때까지 때린 뒤에 대략 18cm 정도의 부엌 칼로 그 목과 가슴을 수십 차례 난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범행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근처, 그 맨션에 거주하고 있던 어떤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같은 층에 살고 있던 남성 거주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입구 바닥에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사건 현장 5층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 앞이 이렇게 피투성이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투명 비닐 시트가 덮여 있었다니까요. 라고 했대요. 그만큼 얼마나 처참한 현장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피해자는요, 음식점의 점원이었던 히라타 유지상이었고요. 가해자는 그의 여자친구였던 키쿠치 아즈와 용의자였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랑 만난 거야. 48살의 히라타 유지, 그리고 28살의 키쿠치 아즈와. 자, 수사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달려갔을 때 피해자는 침대 옆에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범행 시간 2월 1일부터 2일까지 흉기는 칼과 가슴 등을 찔려가지고 생긴 출혈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흉기는 칼이었죠. 자, 사전에 이미 방망이와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범행 계획이 짜여져 있었다라고 의심되었던 가운데 그 키쿠치 용의자는요,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어요. 그래서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인 편이 나았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이미 배트와 부엌칼을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인 범죄다라고 의심되었었죠. 자, 용의자 키쿠치는요, 이 당시에 긴자에 있는 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자에 있는 클럽에서 일한다? 약간 그런 거는 긴자 여러분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이렇게 부자 동네예요. 한국도 약간 호스티스도 뭔가 강남에서 일하면 좀 잘 나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름다운 얼굴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긴자에 있는 유명한 클럽에서 일할 만큼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거 당시에도 그녀의 외모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미인으로 칭송받았어요.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근처의 거주자에 의하면 오카마 같다. 오카마 뽑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오카마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를 칭하는 명칭이기도 한데요. 오카마라는 이미지를 하면 약간 좀 여장 남자? 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오카마라고 하면. 그래서 남자인데 여장한 모습 같았다. 오카마 같았다. 약간 조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왜 자신의 남자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사실 키쿠초 아즈오의 태생은요, 후쿠오카에서 마사토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러나 유년기부터 나는 여자야. 근데 나 왜 몸이 이렇지? 자신이 여자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는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니? 남자애가. 라면서 너무나 많은 구박과 타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친구로 지내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남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남성의 모습으로 자꾸 여성성을 비추니까 그 당시에는 친구로 지내다가도 뭔가 그녀를 조금 꺼리껴 하고 약간 좀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녀가 주눅이 들고 성격도 조금 점차 좀 어둡게 변하면서 잠깐 많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사이가 그렇게 좀 이렇게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와도 좀 잘 사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녀의 나이 18살에 집에 칩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리죠. 자, 그러다가
자, 그녀는 여러 군데 이제 직업을 전전하게 돼요. 이제 집에만 갇혀 있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만 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돼요. 왜? 수술을 목적으로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 군데 직업을 전전하면서 드디어 그녀의 나이 20살 때에 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녀에게 왜 태국에 가서 수술을 했냐라고 했더니 태국이 워낙 그런 성전환 수술이 유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뭔가 그런 수술이 잘 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태국에서 수술을 받았어요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을 변경합니다.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쯤에 도쿄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긴자에 있는 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친구였던 그와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손님과 호스티스로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리고 동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 집입니다. 그 맨션이고요. 이거는 그 방이고요. 이 집이 나왔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서 이 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인데 집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 방 구조입니다. 자, 사건 현장이 된 도쿄도 추오구의 니가와 맨션은요. 2006년 봄에 지어진 13층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추오구에 살면 조금 돈이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좀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시크릿티도 굉장히 확실한 집이에요. 그래서 긴자에서 일하고 있었던 히라타 씨는요, 그와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월 15만 엔 정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만 원이 조금 넘는 이 맨션에서 같이 동거하게 된 겁니다. 원룸이었다고 해요. 자,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요, 아마 한 1년 전쯤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키가 굉장히 컸어요. 한 180 정도? 키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하고요. 화장이 좀 늘 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화려한 인상이었습니다. 라고 이 맨션에 살고 있던 거주자가 이렇게 증언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맨션에 살고 있던 다른 여성 거주자는요, 굉장히 모델 같은 여자였어요. 맨날 짧은 검은 치마를 입고 검은 스타킹을 신고 굉장히 패션에 센스가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서 키쿠치는 굉장히 용모나 그런 스타일도 모델 같았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녀는요, 호스티스 말고도 2년 전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약간 조금 에로틱한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녀는요, 약간 좀 야한 포즈를 취하는 약간 그런 에로 비디오의 이미지, 그런 비디오를 촬영한 적도 있었고요. 뭐 헤어 누드 사진이나 옷 에로게 DVD 등을 촬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뭐 하제마스 때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뭐 이렇게 사이즈를 적어놨어요. 키는 179, 바스트는 90. 바스트는 88, 웨스트는 55, 힙은 88데스 막 이러면서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2010년 6월에 용의자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예능 프로덕션 Z 프로모션 미야니시 와타루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분이 그녀와 만났던 어떤 히스토리를 들려주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자, 그가 바로 Z 프로모션의 미야니시 와타루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23살 때 촬영을 했어요. 한 전년 정도에, 그러니까 사건이 그 만나기 전년 정도에 후쿠오카에서 막 상경한 여자애가 젊은 나이에 주쿠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요. 주쿠조 클럽. 네, 주쿠조가 일본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런 성숙한 성적 매력이 있는 중년의 여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쿠조 클럽에서 이 어린 여자애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반은 모델을 일을 하고 싶고요. 반은 긴자에서 가게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굉장히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자신이 있었고 젊을 때 누드 사진을 남기고 싶다기에 제가 촬영을 도와준 거죠. 그녀는 흰 피부에 가슴과 엉덩이가 동그스름해서 한 20차례 정도 만났고 저는 그녀가 99%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랑 만날 때 그렇게 남자 얘기만 했어. 뭐 유부남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 뭐 자식이 일하고 있는 그 클럽 사물함에 불을 지른 적도 있다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분별 없이 행동했던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작년 가을쯤인가 남자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라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거든. 아, 내가 이야기를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면서 이 미야네시 사장이 굉장히 유감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녀가 촬영했던 사진이에요. 약간 그녀는요, 미네 아즈하라는 예명으로 좀 이렇게 좀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칠해왔는데 약간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DVD에도 좀 출연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리 패티시용 이미지 DVD로 약간 뭐 벗거나 누드 뭐 그런 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좀 야긴 야해요. 제가 좀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조금 끌까요? 노란 딱지 중요하니까. 자, 용의자는요 미네 아자라는 예명으로 좀 그런 요즘 DVD를 촬영을 했었어요. 촬영은 13년 3월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화려한 미인기 스타일의 여성으로 다리가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전신을 이렇게 딱 서서 하는 포즈 있지. 그런 포즈가 굉장히 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제대로 존댓말을 할 줄 아는 여자였어요. 라고 해. 그러니까 예의가 바랐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을 했던 DVD 제작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같이 일했던 여성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특징 있는 애였어요. 흑복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검은 옷. 검은 옷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도 검은 스타킹에 검은 스커트를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굉장히 자주 입었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말랐는데 저 뼈대가 굉장히 굵은 이미지랄까? 머리는 처음에는 쇼컷이었어요.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성큼성큼 걷는 듯한 이미지?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뉴하프 같았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하프도 약간 좀 그 남성인데 여성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탤런트 같이 굉장히 재미있는 음성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라토상과 같이 친했던 음식자 관계자는요, 이런 말을 해요. 약간 몸이랑 얼굴이 좀 되게 튼튼한 느낌이었고, 가늘긴 했는데 그 가느다란 게 여자 같지는 않았어요. 뼈가 되게 각져 있고 뭔가 남자가 야윈 느낌이랄까? 아주 좀 징그럽고 오카마 티가 났다니까. 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여자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뭔가 자기는 여성이지만 수술을 했지만 뭔가 타고난 뼈나 이런 거는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키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약간 나름의 그런 컴플렉스를 항상 갖고 있는 여성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키쿠치가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언론에서는 본명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그 K씨라고 나왔어요. 긴자의 경영 컨설턴트를 하는 K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K씨인데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아즈와가 맨 처음 전화했던 게 저 지금 누구 죽인 것 같아요. 히라타 칼로 찔러 죽였어요. 라고 제일 처음 전화한 게 K씨였고 K씨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도 바로 K씨죠. 자, 처음 발견자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K씨가
이 키쿠치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고, 자기는 그래서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고 계속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메일이 있어요. 이 메일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메일의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이게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이제 메일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런 메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뭐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크리브레모 했나코도 오고나사이요. まだそういう状況にあるなら表に出て食事でもして落ち着きなさい. 뭐 약속을守るなら調教して嫌なことを考えずに済むメスにしてるから. 이게 되게 중요해. 약속을 守れるなら調教して嫌なことを考えずに済むメスにしてあげるから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장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밑에 약간 아주와니 카카와루 뭐 요소と思ったけど、いざお前が苦しんでいると思うと大丈夫か電話しておいで一番いい方を教えるから調子にイケメンの話もしてあげるから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일본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부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좀 하고 진정해. 약속을 네가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 조련해서 싫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내가 메스로 해줄게. 근데 이게 메스라는 게 여러분들 뭐 이런 메스, 칼 이런 뜻도 있지만 암컷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조련해서 싫은 생각 안 해도 되는 내가 암컷을 만들어 줄게. 이런 문장이 있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친구끼리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러면서 아즈화 너랑 관련된 건 이제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막상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괜찮겠어? 전화해.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장신의 미난 이야기도 해줄게 라는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 이 둘 관계가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라 SM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그 관계 파트너란 얘기가 나온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 친구끼리 왜 암컷으로 만들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면서 되게 또 사람들이 이 메일에 대해서 또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죠. 자, 이게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그녀가 뭔가 그 만남 사이트에 올렸던 사진이래요. 대하이케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소개팅 어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도 뭐 만남을 원한다 이런 사진을 올렸던 거 보니까 아마 연인 사이가 되기 전에 그 만남 사이트에 올린 건지 아니면은 그 남자친구와 만나면서도 그런 사이트를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성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녀가 검거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즈와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이게 어떻게 남자냐, 너무 이쁘다 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녀의 주변에서 그녀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그녀를 아는 2명의 긴자 음식점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2년 전인가 그녀가 갑자기 7, 8만 원짜리 고급 음식점을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7, 8만 원이면 여러분 한 70만 원, 8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면 돈 100만 원 돈 하는 되게 고급 음식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웃긴 게 이제 일을 막 갓 시작한 애가 한두 개월, 1, 2개월 그때 이제 일도 그만두게 돼요. 뭐 지명도 못 받고 손님한테 막 이렇게 잘하는 타입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 잘린 거예요. 그리고 키가 여자인데 180cm 가까이 되고 약간 체격도 우람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지. 자, 그러던 중 유일하게 1년 정도 계속 그 가게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점원이었던 히라타 유지랑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뭐 잘 돌봐주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둘이 정이 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와 만나면서 일 그만두고 이제 양과자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것도 그만둬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남자친구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히라타상한테 막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지 라고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작년 가을 무렵부터,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 남자친구였던 히라타 씨가 아, 나 헤어지고 싶어 라는 말을 주위에 계속 말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의 성격이 굉장히 좀 온후한 데다가 성실하고 여성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은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녀가 일도 안 하고 오직 남자친구한테만 집착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녀랑 헤어지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막 그녀가 막 헤어지자고 했는데 배투로 막 때린 거 보면 이제 그도 그녀의 성격을 좀 알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 바람핀 건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러다가 이제 계속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맨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아닌 그렇다고 남성도 아닌 남자 같은 여자 혹은 여자 흉내내는 남자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막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그게 유지되지 못하고 하다가 갑자기 히라타라는 남성이 나타났던 거지. 그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날 여자로서 사랑해주는 남성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녀는 상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그가 행복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녀 본인조차 조사받을 때 헤어질 거라면 그냥 죽이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직접 자백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제 얼굴이 막 언론에 밝혀지고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이게 어떻게 트랜스젠더냐 너무 아름답다 이게 어떻게 남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트랜스젠더 분들은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호주까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여성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일본의 한 거물 연예인이랑 그 육체관